지금 제가 적어 놓은 명령어들은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는 명령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다면 이제는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명령어 이렇게 4개를 기본으로 삼으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move, 내가 선택한 객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명령어 move. rotate, 내가 선택한 객체를 내가 지정한 각도로 회전하는 명령어 scale, 내가 선택한 객체를 내가 지정한 크기만큼 키우는 명령어. 이때 스케일은 축척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크기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스케일에서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배수로 조절합니다. 2배 커져라 혹은 3배 커져라 혹은 0.5배 줄어라 0.7배 줄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로 나갑니다. erase,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죠. 물체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move와 copy는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move 명령어에서 copy 명령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move 명령어는 이동한다면 copy는 복제가 됩니다. 똑같아요. array는 똑같이 카피가 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되는 것. 이게 array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되는 것. 이게 array. mirror. 보통 영어에서 mirror 그러면은 거울이란 뜻으로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mirror란 얘기는 대칭이란 뜻입니다. 우리 손바닥처럼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고 있죠. 이거 mirror라고 합니다. scale, 크기를 조절하는 거, 스트레치, 늘리기, lengthen, 길이 조절하기, extend, 연장하기. 명령어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자, 또 보시면 지우개, 자르기, 브레이크, 끊기, explode, 분해하기. 자, 조인, 결합하기. 우리가 트림 브레이크 익스플로드 한 것을 거꾸로 결합할 때, 다시 재결합할 때 쓰는 겁니다. 디바이드, 등분하기, 메주어, 분할하기. 네. 이렇게가 우리가 배워야 할 수정 명령어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move, copy, array까지만 해보죠. 자, 제가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50, 50.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그럼 이동 명령어를 실행해 보죠. 이동 명령어, 오늘 공부할 명령어들은 다 여기 있어요. move, copy, array, 그 다음에 mirror, rotate, scale, stretch. 나머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안쪽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select object라고 물어봅니다. 객체 선택이고요. 자, 마우스로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지정하고, 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기준점 지정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고요. CAD가 물어봅니다.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점이 어딘가요?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동, 클릭, 이동,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드 포인트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좌표 값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50,50 이동되죠? 혹은 자, 이동하기 끝점 지정하고 교차점까지 내가 외부에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로 혹은 지정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카피요. 카피는 복제입니다. 무브하는 방법과 카피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선택합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내가 복제할 부분에다가 클릭합니다.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50만큼 0도 100만큼 0도 150만큼 0도.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0이었죠? 50 100 150. 자, 다시 볼까요?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100만큼 0도 200만큼 0도 300만큼 0도. 0이 여긴 거죠. 여기가 0이고 이 점에서부터 100 떨어져 있고 200 떨어져 있고 300 떨어져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이과제물입니다. 이걸 카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요렇게는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반지름 40, 다시 한번 반지름 55, 옵셋 5mm. 자, 트림. 자,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겠네요. X라인. 자, 30도 방향 하나, 150도 방향 하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트림. 자, 이 안쪽에,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 안쪽에 원이 있는데, 서클, 반지름 3.5. 우리가 지난번에 그릴 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이렇게 원을 4번 했었죠. 그런데 카피. 자, 원의 중심점과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간단하죠?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카피. 자, 중심점에서 교차점으로.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에요. 카피. 자, 기준점을 클릭하면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어로 어레이가 있죠. 근데 그 명령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레이 전체 명령어 중에 일부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배열하기. 그러면 몇 개를 복사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때 원본도 포함입니다. 원본도 포함해서 숫자를 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원본까지 포함해서 5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5.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컨 포인트를 지정하는 방법과 하나는 전체 길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컨 포인트입니다. 골뱅이 2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선을 길이를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딱 그려놨습니다.
여기 안에 7개가 들어가길 원해요. 이 안에 7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피트를 쓰는 겁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자 여기 다시 어레이 나오죠? 어레이 7개. 세컨 포인트로는 끝점을 맞출 수 없단 말이죠. 이때 피트. 그럼 거꾸로 끝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이 간격은 누가 계산해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이 방법 참 많이 사용합니다. 카피의 어레이, 그 어레이의 2가지 지금 했죠? 이 2가지 기능 참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엔 어레이를 해보죠. 카피에 어레이가 있고 명령어 어레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보시면 명령어 어레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명령어 일부가 카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된 거예요. 자, 어레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엔터 어레이 타입, 배열할 유형을 선택하랍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렉탱귤러는 완성된 결과물이 가로, 세로 모양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됐다고 해서 렉탱귤러라고 합니다. 폴라는 배열된 모양이 원형이라 폴라 어레이라고 합니다. 패스 어레이는 패스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경로란 뜻입니다. 경로, 길 찾기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경로를 찾잖아요. 그때 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패스는 경로란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경로대로 이렇게 쭉 복사하는 것. 이걸 패스 어레이라고 해요. 자,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 전체 모양이 사각형 모양으로 복제가 됐나요? 네. 그리고 리본 메뉴도 싹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컬럼과 로우가 있죠? 네. 여기서 수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맞습니까? 수량 바뀌는 거 보이시죠? 컬럼은 칸입니다.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로우는 줄이죠? 이렇게 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어레이 하시면 돼요. 전체 모양이 사각형으로 나오나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그 다음에 비트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격이란 뜻이에요. 간격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점이 나올 때까지, 여기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면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 요만큼을 간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얘가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게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제물을 통해서 했지만 이 원의 크기가 3.5예요. 그러면 자, 3.5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겹친단 말이죠. 그죠? 자, 7mm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중심점까지가 7mm인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놓고 비로소 여기에 간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입니다. 라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between.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끄셔야 됩니다. associative는 끄셔야 돼요.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끄셔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close. 그러면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array, rectangular.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립들이 나옵니다. 이 그립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개수가 조절이 돼요.
가로 세로 이렇게 개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립을 클릭하시고 움직여 보세요. 그립을 클릭한 다음 움직이시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그립은 간격을 의미합니다. 반대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고, 원본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다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립을 이용해서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형으로 배열을 해볼까 합니다. 서클, 반지름 150,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어레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원의 중심점이요.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 회전하면서 배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점,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로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레벨은 필요 없습니다. 지우세요. 레벨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Z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레벨은 Z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레벨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요. 자, 로우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원형으로 배열된 거 보이시죠? 이때 6개, 수량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12개. 그러면 수량이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자, 클로즈 어레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걸 어레이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선들 있죠. 이 선들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가 어레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여기에 또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어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어떤가요? 마무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무턱대고 하면 배열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자, 요만큼은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여기는, 여기는 원이 4개예요. 그죠? 자, 4개 그려봅니다. 서클, 반지름 4, 반지름 5. 이때 뭐가 이렇게 크지? 서클 4, 5. 네. 이때 요만큼이 없는 거죠. 요만큼이. 트림.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합니다. 수량이 4개네요. 4개. 자, 맞나요? 완성된 거 맞나요? 아니죠. 다르죠. 이 터진 방향이 어떻게 됐나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과제물을 보세요. 터진 방향이 다 왼쪽 아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는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회전시키기.
각도만큼 회전시키는 겁니다. 얘를 해제하면 어떤가요? 지금은 회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트림된 방향이 다 일치가 됐죠. 자, 클로즈 어레이 다시 한번 서클. 자, 반지름 5. 그리고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자, 여기도 반지름 20.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옵셋 5mm. 네, 바로 여기까지요. 우리한테 필요한 이 중심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우고 트림.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옵셋 5mm. 아니 이건 나중에 할까요? 자, 요렇게가 배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 끝에 선 나와 있죠? 얘가 배열이 돼야 돼요.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요. 6개. 자, 배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서클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중심선까지 자, 완성이 됐네요. 여기 안 지워졌네. 자,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지금 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어레이 렉탱귤러. 아까 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걸 끄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서로 연관 지어서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소시에이티브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연관 배열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연관 배열 오소시에이티브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한 개 수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연관 배열이 되어 있으면 아이템 수정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이템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 간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수정이 돼요. 물론 여기는 아이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이걸 수정해 버리면 다 수정돼요. 이런 식으로 에디트 소스 자, 선택하고요. 예를 들어서 라인 트림 자, 어떤가요? 나머지 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세이브 체인지.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 하나 수정함으로 나머지가 전부 다 수정이 되죠. 그리고 다시 어레이 에디트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요. 이게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입니다. 그런데 배열을 한 뒤에 우리가 수정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오소시에이티브를 안 써요. 자, 다시 봅니다. 서클 반지름 150 서클 반지름 20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여기도 똑같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묶여 있게 돼요.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배울 여기 익스플로드 우리가 배워야 할 명령어 중에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분해 명령어. 분해하면 돼요. 그러면 연관이 분해가 돼 버립니다. 연관성이 깨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반 배열로 복사한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역시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금방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다시 한번 서클, 다이아메타 지름 95mm, 옵셋 5mm, 트림,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5mm. 자, 나머지 이제 트림, 자,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여기 있고요.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그렸었잖아요. 네, 사실은 어레이 예제였던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0도, 자, 90도,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안쪽에 있는 것부터 그려 나갑니다. 자,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필렛. 여기서 필렛 하는 이유는 트림하게 되면 짜투리들이 많이 남죠. 네, 그 짜투리들을 우리가 트림으로 자르는 것보다 필렛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셋 15mm, 옵셋 17.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중심선 만들고, 서클, 반지름 8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mm, 라인, 탄젠트에서, 작은 원의 접선에서 다시 탄젠트, 이 큰 원의 접선으로, 다시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옵셋 5mm, 네, 트림으로 여기 먼저 지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경계를 지정하세요. 보세요. 여기까지 넘어간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짜투리들을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되고, 트림, 엔터, 그리고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더 빠른 거죠. 이해되셨나요? 트림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경계가 명확해요. 그러면 경계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경계를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3.5, 다시 한번 반지름 60. 자, 옵셋 5mm, 트림으로 경계 지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할까요? 자, 옵셋 1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보세요. 이거 트림으로 지우면 쭉 지워나가야죠. 그런데 필렛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쉽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지워지죠.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은 4개. 그 다음 자, 여기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리본 메뉴에서 쓰면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선택만 하면 돼요. 자, 중심점 지정하고 이해되시나요? 어레이 명령어 쓰면 어레이하고 어떤 어레이 할 것인가 선택해요. 근데 리본 메뉴는요. 이미 명령어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레이를 할 건지 미리 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24개인가요? 아이고 12개구나. 12개. 그리고 클로즈. 자, 금방 만들어지죠? 2개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레이 0도, 그 다음에 60도, 다시 한 번 더 300도. 자, 서클 지름 30mm, 서클 반지름 20mm, 서클 반지름 80mm.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서클 반지름 지름 10mm, 서클 반지름 10mm. 이 조그만 원에서 이 큰 원으로 탄젠트로 연결해야 되겠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그 다음 필렛 반지름 4mm, 필렛 반지름 2mm. 트림, 그리고 엔터. 자, 어레이 자, 옵셋 5mm. 거꾸로 했네요. 순서가 뒤집어졌네. 자, 트림. 자, 이렇게 된 거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개수 3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그러면 금방 완성됩니다. 자, 쭉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얘를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서클 요 가운데 키홈이 들어있죠. 네.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야만 여기 수직선을 그리겠죠. 자, 옵셋 22mm. 그 다음 5mm죠. 그러니까 2.5mm씩 옵셋하면 됩니다.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렛 써야 돼요. 항상 필렛 쓸 때는 여기 라디어스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디어스 0.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합니다.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자, 트림으로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요 부분에 치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지름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이 여기 원에 접하고 여기 원에 접해요. 그리고 반지름이 10이랍니다. 이렇게요. 옵셋 10mm. 그럼 중심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mm. 그러면 이 원과 이 원이 접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2포인트. 2포인트가 정의가 뭐였죠? 공간상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 두 점이 뭐예요? 지름이요. 자, 첫 번째 점은 여기 있고 두 번째 점은 여기네요. 골뱅이 20만큼 0도 방향. 맞나요?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죠. 똑같이 0도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서클 이 원에 접하고 여기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자,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입니다. 그죠? 적당히 트림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트림하고 어차피 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렛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이렇게 연결될 테니까. 그럼 나는 트림을 여길 자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 뒤쪽은 여기에 접했으니까 끝날 거 아니에요. 필렛. 그러면 내가 많은 부분을 트림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만약에 필렛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원과 이 원이 교차되고 이렇게 지워야 되고, 다시 트림. 이 원과 이 원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요령 있게 이 아래쪽을 지은 다음 필렛으로 하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이 중심선에서 30mm, 이 중심선에서 20mm 떨어진 곳에 바로 원의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옵셋 30mm, 다시 옵셋 20mm. 네,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서클 반지름 40. 이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트림을 조금 끊어 두세요. 자, 여기가 반지름 19입니다. 필렛 반지름 19. 이렇게요. 항상 필렛은 남기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다시 보세요. 여기는 없어지는 쪽이고 여기는 남는 쪽이죠. 그러니까 필렛을 원을 선택하고 남는 쪽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필렛 반지름 19. 원 선택하고 남는 쪽 선택하고.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트림 처리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요. 여기는 반지름이 5mm예요. 여기가 남는 쪽이죠. 네, 필렛 반지름 5mm.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트림 처리가 됩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을 4개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여기가 어레이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